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괴물 더 프레데터 프란시스 응가누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종합격투기 헤비급 선수를 분석하게 돼서 이제는 새로운 느낌까지 드네요. 우선 요청자는 임채연님이십니다. 자자, 요즘 TMT 토크가 많다는 생각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응가누 프로필 1986년 9월 5일생, 195cm, 120kg 추정, 리치 211cm, 17전 14승 3패. 프랑스 국적으로 카메룬에서 태어난 네바다에서 거주하는 프란시스 응가누는 단 한 번도 KO 패배를 당한 적이 없고 3패의 패배는 모두 판정으로 졌으며 10KO 4서브미션 승리의 전적을 자랑합니다. 프란시스 응가누, 이 선수를 팔로우만의 색깔로 별명을 붙이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가다꾼, 리얼 헤비급 파이터. 우선 재능이 있으면 게으르기 마련이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으며 때로는 건방져지기 마련이지만 프란시스 응가누는 다릅니다. 멘탈 자체가 헝그리합니다. 카메룬에서 워낙 가난뱅이로 자라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이유는 어떤 재능을 타고났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카메룬에서는 그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카메룬 아이들의 우상으로도 뽑히고 있기에 멘탈도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프란시스 응가누의 팬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란시스 응가누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카메룬에서 깽단, 그러니까 건달, 권유가 굉장히 많았지만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런 유혹을 모두 거절하고 28살까지 노가다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카메룬에서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응가누,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신체도 좋겠다 갱단에 들어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면 옆에 여자도 붙고 돈도 붙고 꼬봉들도 붙고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데 끝까지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평소 타이슨을 존경하고 복싱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꿈으로 24살부터 혼자 독학으로 복싱을 연마합니다. 독학으로. 그렇게 28살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돈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MMA 관련 체육관에 가게 됐는데 당시 코치가 응가누의 엄청난 재능을 알아보고 너는 MMA의 역사에 남을 선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응가누는 끝까지 복싱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복싱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당시 돈이 없고 거지꼴인 응가누의 모습과 MMA에 대한 엄청난 재능을 알아본 코치가 복싱을 할 거라면 운동을 가르쳐주지 않겠다 라는 말로 프란시스 응가누를 살살 꼬드겨 바로 MMA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 28살, 지금 현재 나이가 28살인데 운동을 단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 헬스까지 인정합니다. 헬스 해보신 분, 아니야 복싱,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유도 다 인정합니다. 동네 체육관을 다녔던, 진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웠던 다 인정합니다. 무슨 운동을 했든 28살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MMA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프란시스 응가누처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프란시스 응가누는 26살 때까지 한 번도 운동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MMA 3개월 차에 경기를 가져 상대를 초살시킵니다. 과연 이런 소름 돋는 결과를 만들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명이나 있을까요? 24살부터 4년 동안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혼자 복싱 독학도 하고 프랑스까지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결과는 노숙자. 하지만 역시 사람은 전문가를 만나야 하나 봅니다. 단 한 번의 전문가의 판단으로 4년의 개고생이 아닌 3개월 운동으로 MMA의 재능을 본인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 프란시스 응가누는 MMA를 배운 지 2년 만에 프랑스의 중소단체를 다 잡고 통이 됩니다. 그리고 UFC 입성.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MMA를 배운 지 2년 만에 UFC에 입성. 참고로 MMA를 배운 게 아니라 경력이 10년, 10년 이상 이런 선수들도 여러 중소단체를 석권을 하고도 겨우 UFC에 들어가서 금방 퇴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프란시스 응가누라는 이름 자체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란시스 응가누 측에서도 나름의 걱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엄청난 사연을 가지고 엄청난 운동량과 엄청난 괴물들이 모여서 눈 감았다 뜨면 챔피언 자리가 바뀌어있는 UFC 레벨의 헤비급,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재능 빼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프란시스 응가누. 응가누의 파이팅 스타일은 정말 냉정히 판단하면 초보 MMA 파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오버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할 줄 아는 타격 기술은 훅, 어퍼 이게 끝입니다. 잽 싸움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든지 특별한 컨비네이션이나 스텝, 그라운드, 주짓수 하나 특별한 게 없는 게 사실이며 특별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냥 기본기 갖춘 정도? 그냥 평범한 MMA 2년차 딱 그 정도 기술과 그 정도의 지식이 있는 파이터입니다. 이런 프란시스 응가누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헤비급에서의 연승, MMA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펀치로 한방의 헤비급 파이터들을 줄줄이 너그아웃시키며 프란시스 응가누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생깁니다. 미래의 UFC 헤비급 챔피언이 나타났다. 아니야, 그저 신인일 뿐 기술 없이 피지컬만 좋은 파이터는 그동안 많았다. 알롭스키를 때려잡은 프란시스 응가누에게 이런 반대 의견을 씻어줄 기회가 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표 파이터 알리스타 오브레인과의 대결. 베테랑이자 베테랑, MMA 타격에서 둘째라면 서로의 오브레인, 또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은 모든 체급을 통틀어 1위라는 말까지 듣는 오브레인. 오브레임은 경기 전 대놓고 인터뷰합니다. 프란시스 응가누는 그저 신인일 뿐,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한방. 오브레임이 아무리 이길 때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도 화끈하게 무너지지만 눈이 뒤집히고 몸을 부르르 떨 정도의 KO를 보여준 프란시스 응가누. 거기에 두 선수 모두 적당한 거리에서 펼쳐진 타격 대결에서 이겨버린 응가누는 정말로 재능이 모든 걸 커버해주고 있었던 프란시스 응가누. 그의 재능은 도대체 그를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이제 의심하기보다는 기대가 커져버린 선수가 됩니다. 타이틀전의 기회를 잡은 프란시스 응가누는 지구 최강의 소방관 짝퉁캅에서 최고의 파이터로 자리잡은 스티페 미오치치와 만나 경기를 가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챔피언 자리까지 오른 대기만성형 파이터로 헤비급 3차 방어자 미오치치. 도박사들은 오히려 응가누의 편을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베테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챔피언이었던 최고의 헤비급 파이터 미오치치에게 응가누는 재능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라운드 게임에 한번 발을 담근 응가누는 체력이 고갈되며 판정패합니다. 이는 응가누 입장에서 일생 일대의 굴욕입니다.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진 경기. 이런 재능충들은 엄청난 모습일 때는 정말 누가 와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주지만 막상 자신의 약점을 간파한 상대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당황하며 와장창 무너집니다. 응가누도 마찬가지였고 경기 후 자신이 MMA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오늘 한 경기에서 배운 게 더 많다 라고 인터뷰하고 또 MMA라는 스포츠에 대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한 응가누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데릭 루이스와의 경기에서 재능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의 재능충과 똑같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재능충과 달리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프란시스 응가누의 어린 시절은 오히려 프란시스 응가누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보상을 이제서라도 받으라는 하늘의 뜻인지 그의 멘탈을 엄청난 속도로 회복시켜주며 파이터로서의 슬럼프를 빠르게 극복합니다. 피지컬적으로 최강의 사나이는 현 시점 당연히 프란시스 응가누이며 펀치력은 셰인 카인에 능가할 정도로 우아한마 펀치력이며 재능충답게 순간 스피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힘이 타고났기에 어떤 포지션, 어떤 자세에서도 KO 펀치를 날릴 수 있고 응가누는 기본기에 충실한 파이터이지만 펀치 자세만 보면 약간은 변칙적이며 상대 선수가 혼란에 빠질 만한 펀치를 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유난히 궤적이 다른 응가누의 펀치.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여 교과서적으로 배웠지만 자세 교정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자신의 펀치 습관까지 고칠 시간이 없었던 건지 여튼 이런 독특한 펀치는 응가누에게 또 장점으로 다가왔고 맷집도 굉장해서 그냥 MMA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류 최강 알렉산더 카를린이 MMA를 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리치, 큰 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피드, 파워, 유연성, 약점은 당연히 레슬링과 주짓수지만 이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되며 진짜로 약점은 프란시스 응가누에게 진짜 약점은
늦은 나이에 데뷔한 재능충으로 개인적으로 나이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은간우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기에 카메룬의 많은 아이들의 우상이기에 또 노력하는 재능충이기에 분명 UFC 헤비급에서 정점을 찍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시스 은간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레슬링과 주짓수 또 MMA를 얼만큼 이해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저 또한 UFC 헤비급을 평정할 가장 큰 확률의 선수는 또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는 파이터는 프란시스 은가누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